효능이 좋은 항암제가 개발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암세포가 항암제의 내성을 띠면서 약효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요. 네,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기존 폐암 치료제의 내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에이비온의 신영기 대표이사, 또 이 회사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성규 기자, 먼저 그 폐암과 폐암 치료제의 내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. 2020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이 암 사망률 1위가 이제 폐암을 차지할 정도로 폐암 환자가 많은 이런 질환에 속하죠. 네. 이 폐암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세포 크기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현미경으로 암 조직을 관찰했을 때 작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면 소세포암, 네. 작은 세포로 이루어져서 소세포암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비소세포암, 작은 세포가 아닌 폐암이다.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. 폐암 환자의 한 80%가 이 비소세포암 환자라서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이 폐암 치료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치료제인데 그 치료제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 이제 타그리소라고 있어요. 타그리소요. 타그리소. 타그리소 치료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 내성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시메시라는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내성이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폐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 업계에서는 이 타그리소의 그 내성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러니까 현재 가장 대표적인 폐암 치료제가 타그리소인데 내성 문제가 있다, 이런 말씀이셨고요. 이 에이비온이 타그리소 내성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앞서 이 기자가 간략히 설명했듯이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내성은 특정 유전자의 변이 때문입니다. 저희는 이 유전자의 변이를 공격하는 폐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한 폐암 환자에게 저희 신약 후보 물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현재 임상시험은 저희 신약 후보 물질을 단독으로 처방해 효능을 알아보는 임상시험과 타그리소와 함께 처방하는 임상시험 등 두 개의 전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설명하신 그 임상시험 중에서 이 이제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을 단독으로 처방하는 이 단독요법의 임상 1상을 미국에서 마쳤잖아요. 그 결과를 이제 지난 6월 미국 임상종양학회 야스코 2022에서 발표도 하셨는데 이 임상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? 저희가 발표한 그 6월 에스코 2022에서 폐암 신약 후보 물질 ABN401의 미국 임상 1상의 주요 결과는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소규모로 진행하는 임상 1상은 주로 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요. 저희 폐암 신약 후보 물질 ABN401은 다른 CMET 저해자와 달리 3등급보다 더 심한 부작용이 전혀 없었습니다. 3등급 이상의 이상 반응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할 정도의 부작용을 말합니다. 미국에서 임상 1상에서 폐암 신약 후보 물질의 안전성과 임상 2상 약물 용량을 현재 확인했고 그 임상 2상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이 이제 특징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, 그렇다면 기존 폐암 치료제와 비교하면 그 안전성이 어느 정도 그 향상된 수준입니까? 기존의 CMET 표적 항암제의 경우 임상 1상을 종료할 때 15% 이상의 환자가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. 반면 저희의 경우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런 우수한 약물 안전성은 단일 약물보다 두 약을 동시에 쓰는 병용 투여에서 더 강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 앞서 언급됐듯 CMET 돌연변이는 EGFR 돌연변이의 저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타그리소 병용 투여에 시장은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타그리소도 약물과 관련된 이상 반응이 많기 때문에 그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약이 병용 시장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요즘 그 어떤 항암 치료제 개발의 트렌드 중 하나가 이 병용 투여잖아요. 단독 하는 것보다 이제 다른 거랑 같이 투여하는 이런 그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, 지금 이제 타그리소와 병용 투여하는 그런 전략을 그 지난달 유럽 임상 종양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. 이 계획은 뭐 어떤 내용인 건가요? ABN401과 함께 그 투여하는 임상시험의 병용 약물은 타그리소입니다. 물론 저희는 이제 타그리소 외에도
이 타그리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 우리가 흔히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억제제라고 얘기하는 그 여러 약물하고 다 병용 투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네. 저희가 타그리소에 특히 관심이 있는 이유는 타그리소가 비소세포 폐암 분야에서 2021년 기준 연 매출 7조 원대를 기록하는 폐암 치료제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약입니다. 네. 보통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연 매출이 1조 원 넘으면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부르는데요. 저희는 타그리소 내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네. 저희는 Cmet 저해제의 수요는 타그리소 매출 증가에 따라 비례해서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또 EGFR과 Cmet의 저해제의 병용요법은 아직 허가받은 약물이 없다는 점에서 저희가 빠른 속도로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병용요법 전략까지 설명을 잘 들었고요. ABO는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할 때 개발 중인 약의 효과가 잘 들을 수 있는 환자를 임상 참여자로 선별하는 동반 진단을 적용했는데요. 관련해서 이성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왔는데 현장 인터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개발 중인 약의 효과가 잘 들을 수 있는 환자들을 선별하는 데 쓰는 장비라는 설명이잖아요. 네.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찾아내는 건지. 네, 지금 현재 ABN 401 약물이 타겟하고 있는 폐암 환자의 혈액을 이 장비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 저희 약물이 들을 수 있는 그 환자들의 특정한 서큘레이트 튜머셀이라고 하는 CTC를 분석을 할 수 있고 그게 검출이 된 환자를 저희가 ABN 401 약물을 처방을 해서 들을 수 있게 하는데 쓰이는 분석 장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장치가 어떤 그 암 환자를 선별하는 장치잖아요. 그럼 그래프상에서 그 암 환자의 그 암세포는 좀 다를 거 아니에요. 뭐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건가요? 네,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세포들이 지나가게 되는데요. 실제 저희가 그 전에 그 세포들이 지나가기 전에 저희가 원하는 타겟에 바인딩할 수 있는 항체를 결합한 그 비드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. 자성을 띠는 비드인데 그 비드를 이용하면 원하는 세포만을 이렇게 딱 잡을 수 있어서 그 세포만은 저희가 따로 이 기계를 통해서 선별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임상 시험을 할 때 임상 시험에 그 투여하는 약, 이 잘 들을 수 있는 환자를 미리 선별해서 이제 참여자를 선별한다,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. 네, 네. 이렇게 할 경우에 그 기존에 우리가 했던 트레디셔널 임상 시험보다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이번 병용 투여에 적용될 주요 기술은 Cmet 혈중 암세포입니다. Cmet이 양성된 Cmet 양성 혈중 암세포라는 건 그 혈중 암세포 내에 그 Cmet이 많이 발현되어 있는 것을 인지해서 분리하게 되는데요. 예. 이러한 Cmet이 원인인 원인이 저항성인 그 혈중 암세포를 그 혈중에서 카운팅해서 그 Cmet이 저항성 원인이라는 것을 미리 판별하는 기술입니다. 네. 판별된 환자의 이제 ABN 401을 3세대 EGFR 치료제와 같이 투여하고 기존 방법보다 앞선 시점에 그 투여할 수 있어서 환자의 예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Cmet이 원인인 이 재증식하는 그 암세포의 예후가 불량해서 이를 선제 타격해서 Cmet 암세포도 죽이고 타그리소의 약효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많은 약이 병용을 수행하지만 임상적 결과를 넘어 실질적으로 환자가 먹을 수 있게 되거나 환자에게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낸 약은 많지 않습니다. 그 동반 진단을 적용한 저희의 임상 디자인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내성의 원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Cmet 변이를 그 겨냥한 폐암 신약 후보 물질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. 자, 그렇다면 이 같은 원리로 다른 암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예. 2020년 진행됐던 분석 결과를 살펴보시면 전체 폐암 환자 가운데 약 30% 정도가 EGFR 돌연변이입니다. 네. 특히 동양인 경우에는 50%까지 EGFR 비율이 올라가게 되고요.
EGFR 돌연변이 환자 가운데 치료제 내성이 발생한 경우 내성 돌연변이 중 30에서 50%가 CMET 돌연변이라는 보고가 에스모 2022에서 발표되었습니다. 네. 다른 암종이라 하더라도 CMET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저희 신약 후보 물질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저희가 현재 그 연구자 주도 임상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암종도 환자들이 그 임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. 네.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혹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언해 주실 수 있는 말씀 있을까요? 딱 한 가지만 중요하게 말씀드리자면 네. 이제 바이오도 IT처럼 능력이 출중한 젊은 사람들의 창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히 바이오 산업 중에서도 그 치료제와 치료 기술의 혁신이 매우 중요한데요. 네. 마치 그 전체 공학 파트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것처럼 이 치료제 개발 산업이 그런 위치입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 창업을 하기 시작하면 이 연관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돼서 훌륭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예. 특히나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이런 신약 개발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임상과학으로 연결하는 중개 연구라든지 특허 전략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또한 데이터 무결성이나 생산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알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오늘 폐암 정복을 위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폐암뿐 아니라 다른 암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. 자, 바이오 위클리 에이비온 신영기 대표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